인조네일이라 하면은 젤, 팁, 아크릴, 그리고 랩 이렇게 있죠. 이러한 인조네일은 어떤 때 보수를 하고 이 제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 네일 보수가 있을 것이고 랩을 네일할 때 보수가 있을 것이고 아크릴 네일을 보수하는 경우 또 젤 네일을 보수하는 경우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팁 같은 경우에는 팁을 하고 나서 리프팅이 일어나겠죠. 자, 리프팅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리프팅의 들뜸이라고 하는 거죠. 들뜸의 원인은 전처리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미흡한 경우, 그리고 보수 시기를 놓쳐서 자연 네일이 과도하게 자란 경우, 그리고 과도하게 길 연장을 해서 무게중심이 변화된 경우, 그리고 잘못된 인조네일 구조로 조용해서 파일링한 경우, 또 부주의하게 관리했을 때, 그리고 큐티클 주변에 네일용 접착제가 묻었을 때, 아니면 네일 접착했을 때 공기가 찼을 경우에 이러한 들뜸의 원인이 됩니다. 또 변색도 있죠. 변색은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을 과도하게 노출했을 때, 그리고 적절한 보수 시기를 놓쳐서 네일에 손상이 됐을 때, 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네일 화장품을 사용했거나 품질이 좋지 못한 네일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위생 처리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세균이 변색돼서 손톱에 병변이 왔을 때, 그리고 큐티클 정리할 때 오일과 미용수를 사용하는데 이걸 충분히 제거하지 못해서 세균 번식이 돼서 곰팡이가 생겼을 때, 아니면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진 경우에 이러한 리프팅, 인조네일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2, 3주 간격으로 손상된 네일 팁의 표면을 정리하고 새롭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보수를 하게 되면은 네일이 자라난 부분, 생긴 공간을 매끄럽게 채워주고 자연 네일이 자라는 속도와 직업, 아니면 손톱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리프팅 현상을 계속 방지해서 보수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네일 서비스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팁 네일 보수를 하려면은 먼저 왜 들떴는지, 리프팅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관찰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리프팅이 손상되는 원인이나 아니면 리프팅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을 잘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들떴거나 공기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턱선이 들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끝에가 부서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수가 가능하지만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제거를 하고 자연 네일을 치료를 해야 돼요. 손톱 상태를 파악할 때 시술 과정에서 잘못이 되었는지 아니면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원래 고객의 자연 네일이 유수분 밸런스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정확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뜬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큐티클 쪽에, 그럴 경우에는 큐티클 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큐티클 부분을 턱선을 갈아서 보수를 해주면 되겠죠. 파일링으로 보수하고 그 다음에 탑을 발라서
보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팁석선을 제거를 할 때는 전체를 다 갈지 마시고 턱선의 부분만, 들뜬 부분만, 공기가 차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잘 갈아서 팁턱선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화작물을 아니면 큐티클을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후에 표면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야 위에 다시 컬러나 탑을 도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면 정리를 한 후에 거스름이를 제거하고 동일한 제품의 탑이나 아니면 클리어나 이런 것들을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포를 한 후에 글루와 파우더로 도포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두께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후에 실크 연장을 한 번 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강화 촉진 작업하기는 실크 연장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 연장을 할 때 배웠던 팁을 연장한 후에 실크를 위에 도포를 했잖아요. 그 실크 연장을 다시 한번 재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표면 작업을 하고 파일링으로 표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샤이너 브러쉬로, 샤이너 파일로 광택을 내줘야 되겠죠? 그런 후에 거스름이 마저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탑을 바르고 아니면 오일을 바르고 완성하기를 수행 완료하시면 팁 네일 보수는 끝나시게 됩니다. 자, 이번엔 랩 네일 보수예요. 랩 네일. 랩 네일 보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프팅이 되는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랩 네일 보수 같은 경우에도 그 들뜸 현상이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아니면 벗겨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들뜨는 경우에도 원인을 살펴보면은 전처리 작업이 미흡한 경우 아니면 보수 시기를 놓쳐서 네일이 과도하게 자랐을 경우 아니면 잘못된 인조네일 구조로 조용해서 파일 작업을 한 경우 그리고 부주의하게 고객이 관리한 경우 아니면 네일 큐티클 주변에 네일 접착제가 묻었을 경우 그리고 랩을 부착시킬 때 네일 접착제가 건조된 상태에서 바른 후에 교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랩이 구겨졌을 경우 그리고 랩의 틱턱선을 잘 제거 안 했을 경우에 그리고 강화 촉진제를 사용을 하는데 네일 접착제의 표면만 건조한 경우 그러니까 잘 안 말랐을 경우 말하죠. 그리고 네일 접착제 글루가 오래된 거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리고 마무리할 때 프리즈 부분에 글루를 바르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큐티클 정리할 때 오일과 미용수를 사용하고 나서 이거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을 때 들뜨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또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러지는 경우에는 보수 시기를 놓쳐서 네일이 너무 길어진 경우에 그리고 부적절한 파일 작업이나 과다한 파일 작업이 있었던 경우에 그리고 네일 접착제나 필러 파우더의 혼합 비율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외부적인 압력으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부러짐 현상이 있습니다. 또 벗겨지는 현상이 있어요. 벗겨지는 현상은 자연 네일의 프레지 부분에서 랩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자연 네일의 유수분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벗겨져요. 끝에 부분이. 그리고 또 클리퍼로 자를 때 너무 깊게 넣어서 자르면은 그 자연 네일과 랩 사이에 틈이 생겨서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수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 3주의 간격을 두고서 보수를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수행 순서를 살펴볼게요. 리프팅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도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손상된 원인, 이게 작업자가 시술을 잘못했을 경우인가, 아니면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고객의 자연 네일이 유수분 밸런스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관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원인이 되었는지 관찰한 후에 그 부분을 이제 보수를 하시게 됩니다. 팁턱선을 제거를 하고 파일링으로 팁턱선 제거한 후에 손톱 모양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죠? 그런 후에 네일 화장물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한 후에는 표면 정리를 곱게 해줘야 다른 제품을 또 올렸을 때 매끄럽게 되기 때문에 샌딩 파일로 표면 정리를 곱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스름이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랩을 했던 거랑 동일한 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준비를 해 놓게 됩니다. 랩을 다시 접착을 해야 되겠죠. 마름모로 재단을 해서 큐티클에 너무 가깝지 않게 접착을 시키고 라이트 글루로 골고루 얇게 균일하게 발라줘야 되겠죠. 사이즈와 모양을 잘 재단해서 붙이는 것이 요령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러 파우더로 골고루 두께감을 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를 해줍니다. 그런 후에 다시 라이트 글루,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리어 파우더, 이런 식으로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해서 강화 촉진 작업을 해주죠. 그리고 마무리로 글루 드라이로 말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강화 작업이 다 끝났으면 표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거친 파일로 전체적으로 표면을 스크래치 내줘야 되겠죠. 스크래치를 내준 후에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샌딩으로 곱게 표면을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그런 후에 이제 젤 글루를 도포하죠. 젤 글루를 도포해서 다 말랐으면 이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작업할 때 젤 글루 도포하고 나서도 샌딩 파일 그리고 파일링 프리퍼레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한 후에 거스름이나 큐티클이나 이런 게 올라온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오일을 발라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아크릴 네일입니다. 아크릴 네일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아크릴 네일 같은 경우에도 리프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크릴 네일의 들뜸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작업이 미흡한 경우에, 그리고 보수 시기를 놓쳐서 네일이 과도하게 자랐을 경우에, 또 네일 바디는 짧은데 과도한 길이를 연장했을 경우에, 그리고 잘못된 인조네일 구조로 조용해서 파일 작업을 했을 때, 손톱 모양은 평평한데 완전 라운드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부주의하게 관리한 경우에, 그리고 아크릴 리퀴드와 아크릴 파우더를 부적절하게 혼합한 경우에, 그리고 큐티클 아래 반월분에 아크릴을 너무 두껍게 올려서 자연네일과 턱선이 너무 층이져 있을 때, 그리고 불순물이 섞인 아크릴 리퀴드와 아크릴 파우더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리고 프라이머가 오염됐거나 공기, 빛의 노출 때문에 산화된 경우에, 그리고 큐티클 주변에 루즈 스킨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큐티클 정리했을 때 큐티클 오일과 미온수를 사용하고 이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을 때 들뜸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또 아크릴은 깨짐 현상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깨지는 거는 금이 가는 거죠. 사실은 아크릴은 좀 잘 깨지기는 해요. 그래서 아크릴을 너무 얇게 올렸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고 여름보다는 겨울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외부의 압력으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에 깨짐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아크릴은 곰팡이가 좀 잘 생기는 편이기는 해요. 자연 손톱하고 인조 손톱 사이에 습기가 스며들어서 생겨나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들뜸 현상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생기고, 그리고 아크릴 보수 작업할 때 들뜸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그냥 아크릴을 올렸을 때, 그리고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물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 이렇게 습기가 스며들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면은 바로 모두 제거를 하셔야 돼요. 보수하지 마시고. 아크릴 네일의 수행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보수를 해야 하는지, 왜 리프팅이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들뜸 현상이라던가 곰팡이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금이 간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게 시술의 부적합이나 문제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고객의 부주의로 된 건지, 아니면 고객 자연내리 원래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요인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틱턱선을 제거를 하고 주변의 화작물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표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표면 정리한 후에 이제 거스름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 제품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먼저 다시 한번 아크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프라이머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폼지를 끼우지는 않아도 되죠. 어느 정도 스킨 사이즈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위에 아크릴 볼을 바로 올리게 됩니다. 폼지를 끼우지 않고요. 그래서 모양 조형을 다져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르기 전에 핀칭 작업을 해서 디자인이 손톱 사이즈와 잘 맞게 조형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표면 작업을 해야겠죠. 거친 파일로 프리퍼레이션 해주고 모양 잡아주고 손톱 모양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표면 샌딩 작업으로 작업을 해줘서 프리퍼레이션 표면 작업을 완성시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거스름이나 큐티클이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고 오일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젤 네일의 보수입니다. 젤 네일도 마찬가지로 들뜸이나 변색이나 벗겨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들뜸의 원인은 전처리 작업이 미흡했을 경우에, 그리고 보수 시기를 놓쳐서 자연 네일이 과도하게 자랐을 경우에, 그리고 잘못된 인조 네일 구조로 조용해서 파일링한 경우에, 또 부주의하게 관리했을 경우에, 그리고 큐티클 주변에 젤이 흘려서 경화된 경우에, 또 젤 램프의 경화 시간을 적절하지 못하게 큐어링을 한 경우에, 적게 큐어링 했다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젤 제품이 품질이 떨어지거나 오래된 젤 램프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 그리고 큐티클 정리 시에 오일이나 미온수 사용을 했거나
이를 충분히 제거를 안 했을 경우에, 그리고 큐티클 주변에 루즈 스킨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들뜸이 생깁니다. 그럼 변색은 어떨 때 생기나요? 변색은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됐을 때, 또 램프 기기를 너무 오래 큐어링 했을 경우에, 또 유통기간이 경과한 젤을 사용했을 때, 또 위생 처리되지 못한 도구를 사용해서 세균 번식이 생겨서 병변이 생긴 경우에, 또 큐티클 정리했을 때 수분이나 유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고 곰팡이나 세균이 생겼을 때, 아니면 외부적인 압력으로 충격이 가해진 경우에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벗겨질 수가 있는데요. 젤은 젤 작업 후에 큐티클 부분이나 아니면 프레지 부분 쪽으로 젤이 잘 벗겨져요. 이것의 이유는 유수분으로 인해서 손톱 끝부분에서 젤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연 내일이 길어 나오면서 큐티클 주변에서 그 유분이 밀고 올라와서 벗겨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클리퍼로 손톱을 자를 때 손톱과 자연 네일과 인조 네일 사이에 틈이 생겨서 그래서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보수를 해줘야 하는데요. 보수를 할 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원인으로 됐는지 관찰을 해야겠죠. 관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술자의 시술의 문제로 이게 리프팅이 된 건지 변색이 된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 고객의 부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원래 고객의 유수분 밸런스, 자연 네일의 유수분 밸런스가 문제가 있었나를 확인해 봅니다. 관찰이 끝났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수를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팁턱선을 제거를 해줘야 경계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팁턱선으로 그 파일로 제거를 해주고 네일 화작물을 제거해 줍니다. 표면을 정리를 하고 또한 거스름이를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동일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서 젤 제품을 준비를 해줍니다. 젤 익스텐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폼지를 사용했었죠. 그러나 보수할 때는 폼지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케어를 한 후에 보수한 부분을 프리퍼레이션 한 후에 클리어 젤을 올려주게 되죠. 전체적으로 얇게 손톱 모양과 크기에 맞춰서 올려주게 되고요. 조형을 잘 해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느낌으로 잡아주게 되죠. 그런 후에 램프로 경화를 시키죠. 그리고 클리어젤을 조금씩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경화시키고 올리고 클리어젤 올리고 경화시키고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을 해준 후에 미경화를 제거해 줍니다. 미경화를 제거해주고 이제 포면 작업, 프리퍼레이션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손톱이 균일하게 모양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프리퍼레이션을 해준 후에 다시 한번 탑코트를 발라서 마무리 경화를 해주고 미경화를 닦아내고 그리고 오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인조네일의 제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조네일의 제거는 일반 레귤러 매니큐어 젤 폴리시의 제거와 인조네일의 제거가 있습니다. 젤 폴리시의 제거를 먼저 살펴볼게요. 젤 폴리시는 유수분으로 해서 말려서 공기 중에 말려서 도포해서 완성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제거할 시에는 아세톤 아니면 오일, 글리세린 이런 것들을 혼합된 제거제, 그리고 아세톤이 비교적 조금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장솜에 적셔서, 충분히 적셔서 손톱 위에 올려서 녹인 후에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네일 폴리시 화장품은 니트로셀룰로즈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일반 네일 화장물을 제거할 때는 일반 네일 폴리시 리무버를 선택해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젤 같은 경우에는 시술 방법이 아예 틀리죠. 빗으로 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분이 아예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일반 네일 폴리시로는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젤 네일 폴리시 리무버나 퓨어 아세톤을 선택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네일 파일로 충분히 갈아서 탑을 없앤 후에 젤 네일 폴리시 리무버나 퓨어 아세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거제 선택을 할 때 요령이 있는데요. 아세톤이 일반적으로 휘발성과 인화성이 강한 무색의 액체이죠. 그래서 이거 제거할 때는 강한 백화 현상이 있어서 젤 네일 사용할 때 퓨어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젤 네일 사용할 때나 아크릴, 인조 네일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일반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 강한 퓨어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메틸 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등 이런 성분이 되어 있는 논 아세톤, 아세톤 프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백화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젤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거할 때 주의사항은 마스크를 꼭 쓰시고 시술자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화작물 제거지는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기 옆에 두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과도한 사용은 피부 주변을 건조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과도하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후에는 네일 강화제를 도포하는 것이 좋고 피부 보습을 위해서 피부 주변, 손톱 주변에 큐티클 오일과 로션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거하는 순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 매니큐어, 네일 폴리시의 제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폴리시는 아세톤을 사용을 해서 폴리시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화장솜에 아세톤을 충분히 네일 폴리시 리무버라고도 하죠. 충분히 적신 후에 올려주고 이게 좀 스며들 때까지 잠시 놔두고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닦아내듯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사용한 화장솜은 버리시고 계속 새거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제거하는 와중에 손톱 주변에 화장물이 묻으면 또 안 닦이기 때문에 그 우드스틱에다가 화장솜을 돌돌 말아서 이거에 이제 아세톤을 묻혀서 닦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톱 강화제나 아니면 오일을 묻혀서 표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스름이를 정리하고 또 이물질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일과 영양제 등을 발라서 손톱 건강에 보습을 도와주면 제거를 완료하는데 수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거제 재료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인조네일 제거
인조네일 팁이라든지 젤이라든지 아니면 아크릴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제거를 하는 제품과 방법인데요. 큐티클 오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큐티클 오일 쪽엔 보호를 해주고 건조를 막아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서 이게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이 필요합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15cm 정도 사이즈로 잘라서 준비를 하시면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요즘에는 쏙이라고 하죠. 제거를 쏙이라고 하죠. 쏙오프 클립이 많이 나와 있어서 쏙오프 클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할 때는 중앙에 손톱 중앙에 화장솜을 올리고 그 다음에 호일로 반을 손톱을 놓고 반을 접어서 그리고 양쪽 좌우를 감싸는 형태로 손을 막아주죠. 그렇게 해야 이게 흡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제거할 때 꼭 호일을 해서 흡수가 용이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클립은 화장솜을 놓고 클립을 그냥 끼우기만 되면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드릴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드릴은 화장물 이제 제거제가 안 들어가고 바로 드릴로 해서 각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드릴은 제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거하는 방법은 인조네일 제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조네일의 수행 순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인조네일은 먼저 탑젤을 제거를 해야 돼요. 탑젤이 가장 강력하게 흡수를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광택과 코팅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탑젤을 파일링을 해서 광택 있는 부분을 없애는 정도까지 파일링을 해서 제거를 해준 후에 그리고 손톱 주변에 보호를 위해서 오일이나 큐티클 오일을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제거제를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서 올린 후에 호일로 감싸주면 됩니다. 호일 전체를 적용해서 감싸준 후에 5분 내지 10분 정도 방치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약간 들뜨게 되는데요. 이걸 용해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들고 일어난 정도를 확인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했을 때 푸시어로 제거를 하게 되죠. 푸시어를 제거를 할 때는 강한 힘으로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한 힘으로 살살 시술자 쪽으로 밀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조네일 보수 및 제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인조네일에서는 팁, 랩, 아크릴, 젤네일에 대한 보수, 그리고 인조네일의 제거와 젤 폴리시의 제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UV 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올리고무 형태의 분자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탑젤의 광택은 인조네일 중 가장 좋다. 3번, 젤은 농도에 따라 물기가 약간 다르다. 4번, UV 젤은 상온에서 경화가 가능하다. 답이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UV 젤은 상온에서 경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빛에 의한 자외선 A에 의한 UVA에 의한 경화가 가능한 거죠. 상온에서 가능한 것은 레귤러 매니큐어, 일반 폴리시 매니큐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